인공지능 융합학과 석박통합과정 2탄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EMNF 파인딩스에 억셉된 논문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기존 연구 분야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린 후 본 논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살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문제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로 매년 인구 10만 명당 24.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조기 개입을 위해 사람들의 자살 신호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사용하는 연구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이제 우리의 일상에선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가 되었는데요. 사람들은 오프라인에선 하지 못하는 말이라도 소셜미디어 상에선 더 진솔하게 자신의 감정이나 정신 상태에 대해 드러내기도 합니다. 위의 피규어는 네이버 카페에서 자살 관련된 카페에 올라온 글의 예시인데요. 글만 보더라도 자살 위험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데이터들, 게시글 속에서 자살 위험 신호를 찾아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진행된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활용한 자살 사고 예측 연구들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먼저 아래쪽의 메소드를 보면 최근에는 딥러닝이 발달하면서 CNN, RNN 등 다양한 모델들을 활용하는 추세이고요. 소셜미디어 데이터에 나타난 자살 경향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유저 간의 피어 서포트, 댓글, 팔로워 등 행동 패턴을 파악하거나 게시글에 담긴 자살의 언어적 특징, 그리고 센티멘트 같이 랭귀지 패턴을 파악하여 자살 예측에 활용하는 연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도메인 널리지를 활용한 연구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클리니컬 노트나 전문가 기반으로 만들어진 자살 사전이 자살 사고를 예측하는 데 효과적이란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은 실험 데이터셋을 수집하는 주요 플랫폼들인데요. 주로 텍스트 기반 소셜미디어가 많이 있습니다. 왼쪽은 웹상에서 공개되어 있는 대회 및 오픈 데이터셋에 관한 내용인데요. 기터브나 IRB 심사 등을 거쳐서 자살 위험성을 어노테이션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기도 하고 클리니컬 사이컬러지 컨퍼런스처럼 자살 예측 모델 개발 컴피티션을 진행함으로써 후속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연구들 중에서도 저희는 특히 도메인 널리지를 활용한 자살 사전에 주목하였습니다. 기존의 많은 연구를 통해서 전문가 기반 자살 사전이 자살 예측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져 왔는데요. 여기서 아쉽게도 자살 사전을 만드는 데는 많은 데이터와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자살 사전은 영어와 중국어 같은 특정 언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기존에 만들어진 자살 사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도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저희는 한국어처럼 전문가 기반 자살 사전이 부재한 로우 리소스 언어권을 위해 기존의 전문가 기반 자살 사전을 활용한 자살 사고 예측 모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모델의 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은데요. 이제 워드 임베딩 레이어, 포스트 어텐션 레이어, 자살 사고 예측 레이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픈되어 있는 자살 사전들이 모두 외국어로만 되어 있다 보니 이제 타겟이 되는 한국어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이제 자살 사전이 쓰여진 언어에 맞게 중국어, 영어로 번역해서 자살 사전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제 데이터셋을 만들었고요. 이제 뒤에서는 그 각기 다른 언어로 된 세 개의 데이터셋들이 각 레이어를 거치면서 어떻게 자살 사고를 파악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베딩 레이어에서는 자살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살 사전 기반 워드 임베딩, 수어사이덜 오리엔티드 워드 임베딩을 개발하였습니다. 자살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일반 언어 특징과 다르기 때문에 이제 흔히 사용되는 프리트레인드 임베딩을 쓰면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는 자살 언어에 특화된 워드 임베딩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풋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언어가 모두 다른데 이제 각기 다른 언어권마다 자살에 관해서도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용된 인풋에 따라서 워드 임베딩도 각기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워드 임베딩을 구축하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된 데이터셋은 영어, 중국어 기반 자살사전과 한국어 자살사전은 없기 때문에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TF-IDF 방식으로 자살사전을 구축해서 활용했고, 각 언어를 대표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자살 관련 포스트 데이터셋을 수집하였습니다. 자살 문맥에 특화된, 특히 자살 사전에 있는 단어에 특화된 워드 임베딩을 만들기 위해서 마스킹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자살 관련 포스트에 자살 단어들은 모두 마스킹해서 자살 사고가 부재하는 Non-Suicidal Expression 데이터셋을 만들고, 또 여기서 모델이 마스킹 토큰으로만 학습되지 않도록 자살 관련 데이터셋이지만 랜덤하게 포스트마다 2개의 마스크 토큰을 넣어 자살 사고가 존재하는 Suicidal Expression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가공된 데이터셋을 BiLSTM으로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수행함으로써 임베딩을 파인 튜닝 하였습니다. 이제 위의 방식은 한국어와 중국어와 같이 키워드 기반 자살 사전이 데이터셋일 경우에는 적용하였고, 영어의 경우에는 기존의 사전이 구문 단위로 된 것이 많아서 마스킹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넌수어사이드 데이터를 포스트들을 따로 수집해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앞에서 구축한 워드 임베딩을 통해서 각 언어별 자살 문맥이 반영된 임베딩 벡터가 추출되면 포스트 어텐션 레이어에서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한 바이 LSTM 레이어를 거쳐서 언어별로 최종 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뽑힌 각 피처들을 앙상블 레이어에서는 컨캣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따로 보지 않고 컨캣을 하는 이유는 언어별로 따로 보게 되면 문화적 차이가 발생하는데 앙상블 함으로써 문화적 차이를 상쇄시키고 또 다면적으로 문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과해서 최종 아웃풋을 출력합니다.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사용된 데이터셋은 한국어 네이버 카페에서 넌수어사이드 관련 카페를 찾아서 거기에서 이제 각각 포스트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실험은 다음에 3가지 리서치 퀘스천에 따라서 진행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각기 다른 언어로 구축된 수어사이덜 오리엔티드 워드 임베딩이 한국어 이외의 언어에서도 효과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고, 두 번째는 한국어 자살사전이 부재해서 이제 컴퓨테이셔널하게 자살사전을 만들었는데 이 방식이 실제로 실험에서도 도움이 되는지, 마지막으로 3가지 그 데이터 피처를 앙상블한 방식이 그 퍼포먼스에 도움이 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베이스라인은 언어와 워드 임베딩 종류에 따라 선정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ML 베이스라인은 하나의 언어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기존의 프리트레인드 워드 임베딩을 적용한 경우이고, ML 리파인드는 위의 모델과는 동일하지만 임베딩만 우리 여기에서 구축한 수어사이드 오리엔티드 임베딩을 적용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CL 믹스드는 2가지 이상의 언어를 활용하여 앙상블 기법을 적용한 것인데, 워드 임베딩을 한국어에 대해서는 프리트레이드된 것, 다른 언어는 파인 튜닝한 수어사이드 오리엔티드 임베딩을 사용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CL 아워스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인데 CL 믹스드에서 워드 임베딩을 모두 수어사이드 오리엔티드 임베딩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먼저 수어사이드 오리엔티드 워드 임베딩이 다른 언어에 쓰였을 때도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단일 언어 모델들의 성능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결과를 보시면 한국어 기반 모델들보다 영어, 중국어 기반 모델들의 성능이 크게 뒤떨어집니다. 이는 워드 임베딩을 구축할 때 각 언어의 데이터셋을 활용한 반면 실험의 인풋은 한국어 데이터셋을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살 문맥을 파악하는데 문화적 차이가 발생했을 수 있고, 또한 번역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컴퓨테이셔널하게 구축된 한국어 자살 사전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워드 임베딩 종류별로 한국어 기반 모델들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일반 프리트레인드 워드 임베딩을 사용했을 때보다 자살 사전을 활용해 파인 튜닝된 리파인드 워드 임베딩을 적용한 모델의 성능이 더 높았습니다. 이로써 도메인 기반 자살 사전이 부재할 때 대체로 이제 컴퓨테이셔널하게 구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앙상블 레이어의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언어와 함께 앙상블로 실험한 모델들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결과를 보면 앞에서 봤던 단일 언어 기반 모델들보다 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앙상블 어프로치를 적용함으로써 각각의 언어에서 오는 자살의 다각적 문맥을 파악할 수 있었고, 또 단일 언어 모델에서 생겼던 문화적 차이를 컨캣함으로써 그 차이를 중화시켜서 성능 향상을 이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CL 아워스에서 이제 세 언어를 모두 앙상블한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렇게 제안된 모델이 소셜미디어 상에서 자살 사고를 예측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은 전문가 기반 자살 사전이 없는 로우 리소스 언어에서 효과적으로 자살 사고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자살 사전을 활용한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그 제시한 모델이 높은 성능으로 자살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연구에서 개발한 언어별 임베딩과 단어 사전을 웹에 공개적으로 공개해서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갈 때 이제 아래 화면 예시처럼 데이터셋마다 링크를 걸어 놓아서 필요한 경우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